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법 2 시간입니다. 오늘은 행정행위 2의 행위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행정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즉 행정행위라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국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법에 있어서 다른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 형식으로서 먼저 이제 행정입법이 있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그 용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행정입법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법 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제정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행정행위의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의 행위와 구별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는 점이고,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의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은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행정행위 이의 행위 형식의 첫 번째로서 행정입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의 영역에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구별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상 입법, 즉 행정입법에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들 수가 있겠고,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조직규칙, 근무규칙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행정입법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입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의 기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종전에 소극적인 경찰국가에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실정법으로 사회의 모든 현상을 규율하던 때와는 달리 법규범의 정립 업무를 행정부에 점점 더 많이 이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대 행정의 고도의 전문 기술성 때문에 정치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회는 제도의 근본 방향을 정립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 기술 관료로 조직된 행정부에 이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또 두 번째로는 변화무쌍은 천차만별의
대상이다여 구체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방대한 양의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국회의 심의에는 엄청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입법의 증가 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이른바 골격 입법화하고 백지이임의 형식으로 행정 입법에 숙권해버리는 것은 이른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서 행정부의 전행 같은 것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적절한 규범을 정립하여서 행정입법의 남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행정이의 행위 형식으로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행정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해서 장래를 예측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수단의 선택, 조정,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일정한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 또는 활동 기준의 설정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계획은 극부행정, 즉 준운행정 등 이른바 국가 기능의 변화나 자원의 부족과 배분, 과학기술의 발전, 또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 및 조정의 필요성 등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중장기계획, 또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은 계획 대상의 종합성이나 개별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일 것이고, 중장기 계획은 대한민국 한국의 기획 및 심사 분석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에 의하면 중기 계획은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계획을 말하고, 장기 계획은 6년 이상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구분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명령적 행정계획, 의도적 행정계획 등으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행정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행정계약은 행정청이 행정주체와 국민, 행정주체 상호 간에 공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공법상의 행정계약과 사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사법상 행정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약은 이 행정계획이 아니라 행정계약입니다. 행정계약은 행정의 중점이 적극적인 급부행정으로 이동하고 행정작용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비권력적인 행정, 이 권력적 행정보다는 원래는 비권력적인 행정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도 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행정 주체와 동반자적 지위에서, 즉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의 대등한 이런 관계에 따라서 행정 주체의 상대방인 일반 국민들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인 법치국가에 적합한 행위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계획은 주체에 의한 구분으로서 따르면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계약, 즉 가령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계약, 또는 행정주체와 사회인 간의 계약, 가령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떤 A라는 사람,
또는 A라는 그 법인 간의 계약, 또 사인 상호 간의 계약, 이렇게 이제 구분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실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정조치의 행위 형식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효과, 가령 도로 청소나 불법 건축물 철거 등 이런 것은 사실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지만은 사실행위도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위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결과를 제거해달라는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 또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또 단계적 행정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의 행정결정이 여러 그 단계에 걸쳐서 행정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단계적 행정결정이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최종 결정을 도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우에 행정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행정행위 이해 행위 형식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상 입법, 행정입법, 행정계약, 행정계획, 그 외에 다양한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 형식들이 행정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우리가 실현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약,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등 이런 것도 중요한 행정법에 있어서 행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가행정행위라는 것은 해당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전결정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독일의 건축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예비결정제도로서, 즉 복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서 개개의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 행위를 이제 사전 결정 행위 또는 예비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련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행정 계획 이런 것을 살펴봤고, 즉 행정청이 그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른바 이제 계획재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행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련 요소의 복잡성과 미래 예측의 곤란성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재량 행위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판단 여지 같은 거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계획 재량이라고 불리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계획 재량은 한국 행정법에서 중요한 하나의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재량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독일의 이제 학설 판례는 관계되는 모든 이익에 대한 이익 형량의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면
형량하자가 되어서 위법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형량하자의 유형으로는 네, 관계되는 공적인 이익 또는 사적인 이익에 대한 이익 형량이 전혀 없었거나 가사 또 있었더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특정 이익을 누락시킨 경우, 또 특정 이익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그르친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 이익의 형량에 있어서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경우, 즉 사소한 공익을 위하여 이보다 현저히 큰 사익을 희생시킨 경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다른 어떤 행정장애보다도 사정변경 등에 기한 탄력적인 변경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존속을 신뢰해서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한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강하게 요청되는 분야, 이것이 있습니다. 즉 예컨대 이제 상업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장사하고 영업하는 이런 지역들, 이것을 이제 상업지구로 하는데, 이런 상업지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짓는데 만약에 행정청이 주거지구로 변경하게 되면은 그 상업지구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겠죠. 따라서 그 계획 변경 가능성과 신뢰 보호라는 이 상충되는 요청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기되는 이론이 이른바 이제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획보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단일한 내용이 이 청구권이 아니라 이 계획의 존속 이행을 청구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경과 조치와 손해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계획재량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재량은 한국의 행정법 교과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또 이제 공법상 이제 합동행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공법상 합동이라는 것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즉 여러 명의 그 당사자 간의 같은 방향의 그 의사 표시에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공법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각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의 방향이 동일하고 그 법적인 효과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행정 개혁과 이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공법상 합동행위의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즉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다거나, 또 공공조합 간의 공공조합 연합회를 설립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행정행위 이외의 다양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 행식들의 개념과 종류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은 한국의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또 14주차인가요? 13주차인가요? 행정 절차와 행정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